자, 지금부터요, 11번이요. 이것을 이제 이중매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중매매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매매는 간단한 것인데요.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이중매매인데 이게 사례 문제잖아요. 사례형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7월달, 8월달 강의를 하면서요, 이제 그 사례 문제를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례 문제는 어느 정도 이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지. 왜냐하면 사례 문제는 기본 이론 문제가 그대로 뭐로 되냐면 갑을 병으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례 이제 갑을 병 이게 이론이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요. 알겠죠? 사례 문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논점이 딱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다른 걸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전 듣기까지 마쳤다. 그래서 이러한 정을 잘 아는 병 동그라미 아는 아기의 병이죠. 우리는요, 여러분요, 적극가담은 아기의 병은 적극가담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다? 적극가담이란 말하고 아기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안다? 그러면 적극가담 아니죠.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하고 기망해야지 적극가담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생각에 항상 우리는요, 콩쥐팥쥐전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잘 아는 그러면 악이야. 악이 그러면 무조건 나빠. 이렇게 하면 큰일이라고. 알겠죠? 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중매매에서는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의 합의 동그라미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동그라미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지금 현재 봐봐요. 누구한테 등기를 받지? 병에게 등기했죠? 그럼 갑이 지금 을한테 계약하고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병한테 등기했죠? 그래서 병만 소유자가 된다. 이거는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미 을에게 이전 틀렸죠? 지금 1번 때문에 2번이 틀렸죠? 우리가 계약만 한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입각에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등기가 없으니까 을에게 이전함으로 틀렸죠. 3번 병이 갑의 제2 매매 행위에 줄거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적극가담이면 무효가 되죠. 계약 자유의 원칙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3번도 틀렸죠. 2번, 3번 틀렸죠. 4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사실에 대해서 악이다. 악의는 적극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 악의는 적극가담이 아니다. 그래서 악인 이상 갑과 한 매매 계약의 합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당연 무효이다. OX, X,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그래서 지금요 2번, 3번, 4번이 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봐봐. 우리는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말을 사용해서 반사회적 행위란 말을 썼죠? 이 말을 뭐라 한다? 적극가담이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이더라도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의 소유권 취득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틀렸죠? 왜냐하면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로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뭐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 아무리 정은 선의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6번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아까 봤죠? 문제에서 뭘 봤죠?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갑은 을하고 계약했는데 병한테 등기해버렸죠? 그러면 병은요? 병은 등기가 돼 있으면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럼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뭐란다? 이 채무의 불이행 줄고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왜요? 갑은 더 이상 을한테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줄고 아까 우리 했었는데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이행불능 당시 시가 뭐라고? 이행불능 당시 시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7번은요.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이런 말이 의리여 갑을 대하지 않고 병에 대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려면 앞에가 만약에 적극 가담이어도 안 돼. 알겠죠? 적극 가담은 무효이죠? 무효여도 을은 아직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지금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니까 병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만약에 설령 병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일지라도 무효이다? 그래도 지금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이 7번하고 8번을 묶어봐. 7번하고 8번을 묶어서 앞에다 써봐. 만약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 이렇게 7번하고 8번은 앞에다가 묶어 만약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 이렇게 그래서 병이요 적극 가담했죠. 그럼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여다 할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채권자 취소권 여기서 설명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가요 통정 허위 표시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런데 자 지금 채권자 취소권 박스 해봐.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이 중요하게 나온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자, 첫 번째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어디가 또 중요하게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 자, 언제나 재판상 행사 언제나 재판상으로만 행사해. 통정의 표시 먼저 채권자 취소권은 자, 세 번째는 통정 허위 표시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했어요? 자, 했어.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빠졌네. 오케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채권자 취소권은. 다시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 행사하고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 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통정 허위 표시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정리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11번은 틀린 것이 몇 번이에요?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168이요? 168 이렇게 1번 6번 8번 오케이 알겠죠? 168 이렇게 자 12번은요 불공정한 법령이죠. 자 1번 불공정한 법령에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좋은 말이죠. 자 2번요 증여 계약 줄고요 대가 관계없이 줄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상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기부행위요. 그래서 증여 대가 관계없이 무상행위, 기부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안 돼. 자, 그다음에 가정부인이 궁박 상태 줄고 경험 부족 줄고 남편이 구속된 상태하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 구제하기 위하여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줄고 채권 포기 그럼 채권 포기를 말한다 써 채무 면제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채권은 포기하는 것이고 채무는 면제를 받는 거죠. 알겠죠? 면제 동그라미 그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 그래서 채권 포기하고 채무 면제는 똑같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국부하고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현저한 불균형.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채권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채무면제잖아요. 채무면제. 그래서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의 경우도 될 수가 있다. 뭐는 안 된다? 뭐는? 증여, 기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4번요 경매. 아까 얘기했죠? 그럼 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경매는 뭐도 안 된다? 103조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매 103조, 104조 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저하게 저렴했다고 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궁박은 경제적인 경우만 틀렸죠? 정신적, 심리적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다. 5번도 틀렸죠.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13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은 모두 구비되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OX 모두 구비. 여기가 틀렸죠? 모두가 아니고 뭐다?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만 그러면 안 돼? 하나만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 무경험이란 게 뭐죠?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줄고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이렇게 해당의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거래 일반이다. 거래 일반 이렇게. 자, 3번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이렇게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항상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시험에 보면 딱 많이 나왔다는 게 나와 있죠. 4번 굿부와 반드굿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가로묶고 굿부와 반드굿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죠. 우리는요, 여러분요,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5번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죠.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이때 무효는 103조, 104조의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14번은요.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틀렸어.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플러스에 인식 동그라미하고 플러스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퀄 폭리의사라고 얘기해. 이용하려는 의사 이퀄 폭리의사 이렇게.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등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다음에 줄고 부재소합의. 부재소합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왜요? 이게 이 자체가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데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절대적으로 무효이잖아요. 그러면 부재소합의도 무효가 해야 된다 이렇게. 2번 틀렸죠. 3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아까 추인 얘기했죠.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 추인이 가능하다. 103조, 104조 강행법규 추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4번은 봐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줄고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런 박스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박스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러면 그래서 107조, 108조, 그 다음에 104조, 107조, 108조, 104조 이 세 가지가 뭐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 그래서 비진입 표시 상대방의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는 사실,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15번은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동남이 우리가요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슨지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이렇게.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 틀렸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의사대로죠. 내심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진의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진의 이렇게 얘기하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무슨 문제이다? 의사표시 해석, 다른 말로 의사서 법률 행위 해석, 다른 말로 의사표시 해석 이렇게. 자, 5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줄고 의사가 일치 동그라미했어요. 그러면 일치 그러면 일치한 의사대로 결정. 일치한 의사대로 결정. 이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요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이죠. 그래서 봐봐요. 여기 뭐라 나왔죠? 여기 봐봐. 여기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줄고 상대방이 여기요 누구를 주고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요 일치하게 해야 돼? 불일치하게 해야 돼? 불일치라고 하죠. 불일치.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결정을 하는데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 일치 그러면 안 되고 표시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한 경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무슨 주의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가 틀렸다? 여기 일치를 만약에 맞게 하려면 일치한 대로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려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갑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줄고 봐. 상대방 병이 줄고 을을 통하여 가로를 묶고 을을 통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 거기를 줄고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 누가 일치했다? 병. 상대방 병이 일치했다 이 말이죠. 상대방 병이. 누가 일치했어? 상대방 병. 이때는요 을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누구하고 을과 병 OX X죠. 갑과 병이다. 왜요? 상대방은 지금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했죠. 상대방은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의사가 일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5번. 당사자 모두 갑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 갑 토지 줄고 합의 동그라미. 합의란 말이 뭐죠? 의사의 일치죠. 합의는 뭐라고? 의사의 일치. 그럼 의사의 일치는 뭐대로? 일치한 대로. 그런데 무슨 토지에 대해서 착각 동그라미. 착각은 착오죠. 계약서에 Y 토지 을 토지로 을토지로 표시했다. 그러면 원래 갑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합의했는데 을 토지로 표시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오표시 무회의 원칙이죠. 오표시 무회의 원칙은 뭐대로 흐르겠다? 일치한 의사대로. 무슨 토지? 갑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 착각이라고 되어 있죠. 착각. 이런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착오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갑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16번은요 규범적 해석이 뭐죠? 이런 규범적은 봐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이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란 표시행위 줄고 객관적 의미를 탐구 줄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2번 규범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무슨 행위?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확정. 똑같은 말이죠. 3번 우리 아까 한번 이제 봤었는데 잠깐요. 봐봐, 여기 봐봐. 맨 끝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거기 줄 거 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좀 써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면 이렇게 써줬단 말이죠. 이 말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권리금도 받은 적이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내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내가 뭐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누구죠? 신규 임차인이죠. 신규 임차인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한다. 용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방해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4번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줄고 을의 실명 확인. 을의 실명 확인이죠. 봐. 우리는 예금주가 누구죠? 예금주가 누구요? 실명 확인을 거친 자. 지금 갑이 누구냐? 갑을 출연자라고 그래. 그러면 출연자가 뭐죠? 돈을 내는 사람. 을은요, 자기 와이프의 이름으로 뭐죠? 실명 확인을 뭐죠? 했죠? 그래서 와이프 통장에다 입금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예금주는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금융실명법에서는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소유자이다. 알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을이다. 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실명 확인을 거친 자. 4번 틀렸죠. 5번은요,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봐봐. 이게 이제 여러분 좀 달라. 봐봐. 4번하고 5번은 완전히 달라. 여러분 4번은 누가 예금주다? 실명 확인을 거친 자. 여기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여러분요, 실명 확인을 거친다는데 여기 그 5번 있죠. 5번은 뭐냐면, 이러면 혹시요,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이건희 같은 경우 뭐 비자금이 다 있겠어? 있겠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죠? 예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뭐죠? 금융기관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냐 봐. 예금 명의자가 아닌, 즉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아닌 출연자, 돈을 낸 사람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이 출연자에게, 이건희에게 예금 반환 청구를 기소시키겠다. 나는 반드시 당신한테만 돈을 주겠다. 이것이 무슨 의사? 명확한 의사의 합치. 줄거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이런 우리는 의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의사 표시하죠? 이런 의사 표시할 때 우리 어떻게 의사를 표시해요?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요. 우리가 보면 뭐 대기업의 회장들 같은 보면 비자금이 그렇게 많이 있을 건데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고요. 다른 사람이 그걸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은행 가세요. 돈 달라고 해도 돈 줘 안 줘? 안 준단 말이에요. 왜요? 처음부터 예금을 할 때 은행에서 우리는 당신 이건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예금을 인출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자금 출연자가 예금주가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은행이요, 남편이요, 아내의 통장을 개설해서 아내의 통장으로 예금한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예금주는 누가 되는 것이다? 자금 출연자다. 실명 확인을 거친 자다. 실명 확인을 거친 자. 우선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낫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요. 자, 17번은요. 우리가 비전형이 뭐죠? 우리가 민법에는요, 전형적인 계약 있죠. 전형계약 있죠. 우리 전형계약이 뭐가 있죠? 15개가 있어. 증여, 매매, 뭐 교환, 임대차, 위임, 소비대차, 사용대차, 여행계약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름이 붙어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다.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요, 중개사법에 뭐가 나오죠? 중개계약 나왔죠?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전형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요, 혼합계약은 뭐죠? 혼합계약? 여러분, 혼합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요, 내가요, 갑이 을한테 건물을 건축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요, 건축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을 하면서 이 을한테요, 그 집에 또 관리를 또 위탁을 해.
그럴 수 있어. 알겠죠? 건물 짓고 나서 당신이 그러면 관리해달라. 그래서 이거 다 전부 다 전세에 놔달라 이 말이죠.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계약이 짬뽕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을 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혼합계약을 해석할 때는 필요 없어. 매우 봐봐. 이런 말 보면 안 돼. 비전이 혼합계약 필요 없어. 그냥 계약이야. 계약을 해석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주의다. 우리가 봐봐. 왜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계약을 왜 해석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니까 봐봐. 해석한다. 해석 동그라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그러면 의사 표시의 불일치면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요.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번엔요. 당사자 모두 동그라미 갑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가 뭐죠? 의사일치죠. 그럼 모두로 계약이 해석한다? 갑토지죠. 그런데 착오로 을토지로 등기했다. 그래도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승계한다? 갑토지다. 갑토지 이렇게. 착각 우리가 오표시 무효 원칙은 절대로 착오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착각하여 계약서에 을토지로 표시했다. 그러면 갑토지에서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3번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광역이나 신의 측에 의해서 줄과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그 정도만. 자, 4번 계약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생길 때는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줄고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요. 해석 동그라미 해석 동그라미 법원의 전권상. 법원의 전권상. 오직 해석은 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계약을 하면서 우리 두 사람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석한 대로 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내가 해석한 대로 그래도 필요 없어. 모든 법률행위 해석은 오로지 누가 한다? 법원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못한다, 구속하지 못한다. 오직 법률행위의 해석권은 누구한테 있다? 법원이다. 법원. 자, 아까 여러분 처분문서가 뭐라고 했죠? 처분문서 주고 처분문서가 뭐요?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죠? 여기서 처분문서. 거기 처분문서 뭐라 나왔어? 보증금 3천만 원 줬다, 전세금 1억 줬다, 매매대금 3억이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래서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뭐가 있으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단 말은 만약에 처분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보면 뭐라 나왔다? 임대차 보증금이 3천이라고 돼 있어. 그럼 보증금을 얼마를 줬을 것이다? 3천을 줬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이제 뭐냐면 비진이 표시에 관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진이는 거의 내용이 많지 않는데요. 비진이는 꼭 뭐가 나온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나오죠.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비진이요. 비진 보면 여기서요. 여기 갑이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 그러면 진이 있는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뢰요. 상대방이 뭐를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무조건 소유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 원칙을 볼까요? 갑이요 비진이를 해요.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증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표시. 그래서 그것은 유효가 돼.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갑이요 증여할 마음이 없는데요. 갑이 을한테요 증여한다고 얘기를 했어. 증여. 이걸 뭐란다? 비진이 표시죠. 그런데 이 비진이 표시를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갑이 자기한테 이 집을 줄 마음도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다. 이것을 이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이것을 뭐라 한다? 악이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뭐라 한다?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럼 봐봐.
반대로 해석하면요, 원칙적으로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의 유효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은 뭐가 된다? 선이 플러스 뭐 무과실 이렇게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왜?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과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뭐다?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이해됐죠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비진입 표시 원칙은 시험에 잘 안 나와. 비진입 표시 예외에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이 사람이 누구다? 사용 뭐죠? 고인 뭐죠? 근로자죠. 이 근로자가요. 얘가 누구죠? 얘가 사용자죠. 사용자가 지시를 해. 지시를 하고 강요를 했단 말이죠.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해서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 갑한테 사표를 내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죠. 그럼 어떡한다? 그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요? 사용자가 지시하고 강요했다 이 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비진입 표시 원칙에서는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지인이 있는 뭐더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요.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스스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근로자가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어. 그럼 지인이 있는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시의 상황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의 의사를 표시했다. 판단했다는 말이 뭐다? 바로 진이라는 거죠. 그럼 진이가 뭐가 진이라고 그랬죠? 진정으로 바라는 것. OX? X죠.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은 생각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 말이죠. 강박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하기로 했다 이 말은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말이죠.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죠. 두 가지 보면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 그래서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준 경우 대출금 명의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립학교죠.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는요.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알죠? 여기는요. 비진입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주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사립학교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진이 있는 이고 이건 비진이고 비진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문제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비진입 표시죠. 1번 스스로 여기 봐봐. 스스로 자의로 그래야 되죠? 자의로 여기 우리가 여기 보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걸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이다. 다른 말로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여기 근데 비진입 표시가 된다. 그래서 1번 틀렸죠. 됐죠? 자, 그럼 2번은요. 사직의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줄곧 사용자의 지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요. 사용자가 지시했단 말은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 비진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지시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 사직서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틀렸어. 비진입 표시다. 이렇게. 3번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 줄고 그럼 대리권을 남용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본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 3번 틀렸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지금 여러분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몇 조? 104조, 또 107조, 또 108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렇게. 자, 5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줄과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 여기.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줄거 봐. 공무원은 뭐란다? 개인이죠. 일개인 사인이죠. 사인인데 사직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사표를 낸다? 국가한테 내죠. 국가.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사인이죠. 개인이죠. 개인의 공법행위다. 이렇게. 여기에는 비진입 표시나 착오 사기 강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5번 틀렸죠? 정답 맞는 게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이게 우리가 비진입 표시는 판례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종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OX, X.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19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일치죠. 그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 줄고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줄고 그것을 뭐한다? 그것을 통정이라고 그래요. 통정을 해야 돼. 자, 이번은요.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 주고 은행도 이를 양해했단 말은 은행이 짜고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해하여 을에게는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뭐죠? 누구 명의? 을 명의로 대출해줬죠?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지금 여기 뭐라고 했죠? 은행이 뭐랬다? 은행이 양해는 뭐다? 통정했다. 통정. 알겠죠? 통정. 이렇게. 그래서 양해했다. 통정했다. 그러면요. 을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아니죠. 왜요? 두 사람 간에 지금 뭐랬다? 통정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인가요? 3번? 3번은요. 세금을 감액받은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줄고 매매를 매매 무효죠. 그 다음에 증여계약은 뭐죠? 은닉행위 유효죠. 따라서 증여가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렇게. 4번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한 경우 퇴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가 뭐냐면 이런 혹시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게 보면 저기 지금 천안에 삼성전자가 지금 천안에 가 있나요? 근데 아마 창원에 보면 삼성항공이 있을 거예요. 카메라. 알죠?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삼성항공. 그런데 삼성항공 직원이요, 예를 들어서 평택에요, 삼성전자를요 건축을 하니까 거기 가서 누가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그쪽 법인에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원래는 파견 근무는 아니잖아요. 같은 직장 안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삼성전자에서는 일단 형식상 사표를 내. 그러고 나서 거기요 삼성 반도체 가가지고 삼성항공에서 사표 내고 삼성 반도체 가가지고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요 퇴사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갑과 금융기관 을 사이의 통정 어의 표시에 따라 갑이 을하여 취득한 외형상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갑이 인수한 경우 채권 양수인 병은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 줄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병,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것도 제3자다. 여러분요, 제3자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거 기본적으로 누구 있어? 제3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있고 또 파산, 관제인이 있고 보증인, 이런 사람들이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도 제3자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제3자, 파산, 관제인도 제3자.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20번은요. 통정 어의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여러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요,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 뭐를 하나 보냐면
우리가 제3자 뭐죠? 제3자. 여러분 제3자 어떻게 해요? 제3자 아닌 사람 시작. 제3자가 아닌 경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테니까요. 좀 해봐. 우리가 제3자가 아닌 것 암기해야 돼요. 아까 우리 제3자 어디서 한번 했었는데 어디서 했죠? 해제에서. 해제에서. 그래도 앞에 앉은 사람이 제일 똘똘해요. 알겠죠? 앞에 앉는다고. 그래서 해제에서 했죠? 여러분 해제에서는 제3자가 뭐라고 그랬죠? 등기, 가등기, 대항 요건을 다 갖춰야 되죠? 완전한 권리를 갖춰야 되죠? 채권 돼 안 돼? 안 돼. 미등기 안 되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이제 103조,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는 제3자를 어떻게 하느냐? 제3자는요, 먼저 당사자 안 돼, 당사자. 당사자 안 돼요. 당사자의 상속인도 안 돼요. 포괄 승계인 안 돼요. 당사자요, 지위를 모한 사람, 승계한 사람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된다, 누가 안 돼요, 또? 수익자. 제3자령 계약의 수익자인데요. 그 다음에 또 굳이 보면, 굳이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그래서 뭐죠?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요, 되게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되게. 제3자는 이것만 암기해도 돼, 일단 이것만. 알겠죠? 근데 되게 간단하게 뭐라고 그랬죠? 가장 허위 표시 이렇게. 앞에 허위 표시랑 가장은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허위 표시 이것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알겠죠? 뭐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이건 누구죠? 병이다 이 말이죠. 여기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인데 딱 4가지만 암기하면 돼. 첫 번째 뭐다? 여기요, 가장 매수인. 또 뭐가 있죠? 가장 소비대차, 가장 채권.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가장 이렇게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렇게. 딱 4가지만 알면 돼.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 제3자죠?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제3자다 이 말이죠. 누가요? 이 병이요. 거짓말 소비대차에서요, 파산관제인 이렇게 제3자다. 거짓말 전세권에 의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 설정. 거짓말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됐다? 경매가 됐다. 경매인, 경락인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 제3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제3자가 뭐냐 이걸 다 알라 하지 말고 딱 4가지만 암기하면 된다. 뭐다?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 딱 4가지만 알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진짜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이 가장이란 말은 무슨 말로 바꿔야 돼요? 허위 표시. 뭘 바꾼다? 허위 표시로 바꾸면 된다. 허위 표시로 바꿔서 읽으면 다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되는 거 먼저 암기해야 돼. 상속인, 지위를 승계한 자. 그 다음에 뭐다? 수익자. 제3자령 계약서 수익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가장 또는 허위 표시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딱 일단 되면 돼. 그럼 4가지. 매수인. 그 다음에 뭐다? 소비대차. 전세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저당권. 알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거짓말 저당에서 경매되거나 거짓말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알겠죠? 파산관제인도 제3자. 특히 여러분요, 파산관제인은 뭐라고 한다? 파산관제인은 누구다? 첫 번째, 파산관제인은 제3자다. 선이나 악이는 어떻게 따진다? 총파산 채권자.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죠? 그럼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지금 됐나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요. 통정어입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러니까 매수한 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로부터요. 다시 지금 제3자죠? 병한테 갔죠? 근데 우리는 병은 뭐다? 자, 여기서 문제. 제3자의 3자예요. 3대 원칙 한번 해봐. 제3자의 3대 원칙. 뭐가 있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알겠죠? 이것만 가지고 이제 보죠. 자,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받는 자,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이를 주장하는 자 줄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2번 동일한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 줄고 봐.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 이렇게. 됐죠? 그러면요, 여기 보면, 동일한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디 되어 있죠? 은행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중요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것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이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이다.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봐봐요.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 친구 있잖아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나 신용불량인데 너, 대출 좀 받아다 줄래?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요, 자기가 직접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다가 자기 친구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은행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내 친구놈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내 이름으로 빌리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은행은요, 이 사람한테 그러든지 말든지 너가 책임질 거니까. 알겠죠? 우리가 어느 경우에 아니다. 아까 우리 한 번 했었는데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짜고 해야 돼. 당신한테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상대방의 양해, 상대방과 통정했다고 그래. 그 말이 있으면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이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은행을 자기가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했다잖아요. 그래서 주채무자로 사인했다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이다. X. 4번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채무가 있는 것을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있잖아요. 원래 여기 봐봐. 원래 여기 지금 3번의 경우는요, 우리가 보증계약을 한번 봐봐. 보증계약은 여기가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줘.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냐? 야, 보증인 하나 세워야지. 알았어. 보증인 하나 내가 데리고 올게. 병 데리고 올게. 이렇게 병이 왔단 말이죠. 그럼 보증계약은 채권자 갑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해요? 채무자 을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해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보증계약은. 이런 보증계약, 보증 쓰잖아요. 보증 쓴 사람 데려오잖아요. 그럼 이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해요? 갑하고 해요? 을하고 해요? 갑하고 보증 쓰죠. 갑하고 보증계약은. 아니, 보증은 뭐가 보증이에요? 혹시나 을한테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 너한테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을 너한테. 그걸 보증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냥 당연히요. 갑하고 하고요. 이 을의 채무자는요.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을이요. 사기를 쳤다 이 말이에요. 사기. 알겠죠? 사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요? 채무자가.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이 갑하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당사자죠?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제3자에 의한 사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어떻게 한다? 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쓰죠? 그러면 그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냥 암기한 게 더 빨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3번 봐봐요. 보증인이 딱 돼 있죠? 그러면 그때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증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2개를 더 써봐. 파산관제인. 보증인 앞에다 써. 파산관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파산관제인. 이렇게.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 2번. 갑이 상대방 을과 통정한 의의 의사표시 통해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줄거 파산관제인. 이렇게. 누구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줄거. 그래서 그럼요,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구는요? 파산관제인은.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파산관제인을 한번 보죠. 그럼 파산관제인은 누구라고?
파상 관절이 누구라고? 제3자라고? 알겠죠? 제3자. 그런데 여기서 선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 선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하는데 채권자가 모두 6명인데요. 6명인데 선이 4명은 6명 중에서 4명은 선이고요. 2명이 악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가 뭐로 된다? 악의가 돼. 그래서 일부는 선이에요. 7명이요. 그런데 일부는 악이에요. 3명만요. 악이. 그래도 전체가 뭐가 된다? 악의가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죄송해요. 선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의가 된다. 알겠죠? 선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지금 최근에 29회인가 이게 나왔죠. 우리 시험에요. 그래서 선의하기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한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는 뭐가 나왔다? 여기 일부는 선이고 일부가 악일 때 전부를 뭐로 본다? 악이다 선이다? 선의로 본다. 선의. 악의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파산 관제는 또 제3자죠? 어디에 또 나오냐? 물권법. 물권법에 보면 점유치득쇼 있죠? 점유치득쇼가 완성이 됐어. 점유치득쇼가 이게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 점유치득쇼가 을이요? 을이 있는데 을이 20이 됐죠? 20년? 그리고 을이요? 뭐를 한다?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갑이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병이요? 파산 관제인이 여기에 딱 들어온 파산 관제인이. 그럼 파산 관제인이 누구다? 제3자다. 따라서 을은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를 해달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에도 또 파산 관제인 들어가. 우리 시험에는 만났죠? 우리 시험에는 파산 관제인이 뭐라고 나왔어? 그래서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일 때 전체가 뭐가 된다? 선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파산 관제인 이거 한번 봤죠? 한번 볼까요? 파산 관제인이요. 4번. 자, 여기 뭐냐면, 여기 갑이 상대방 을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거짓말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관제는 제3자다. 자, 그 다음에 5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타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것은 감정평가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례형 문제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그러는데 사례로요. 다른 시험에서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지금 여기 5번은 그냥은 여러분요 알 수가 없어. 자, 그럼 봐봐. 이건 등기부로 딱 봐야 돼, 등기부로. 이게요, 등기예요. 알겠죠? 자, 1번 갑이에요. 자, 2번요, 을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 가등기가 통정해서 무효인 거예요. 을의 가등기가, 을의 가등기가 있잖아요. 이 가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가등기가 무효니까 당연히요, 갑은요, 누구요? 3번 병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병한테. 그럼 지금 누가 소유자죠? 병이죠? 병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병인데, 이 가등기 자체가 지금 현재 무효고, 아무것도 모르고 병이 샀죠? 그럼 병은요, 3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 3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 됐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을이요,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한다? 본등기를 해. 본등기 언제요? 5월 1일이요. 그럼 이 가등기가 무효니까 본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본등기 한 거예요? 본등기 하니까 국가기관, 등기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병등기를 뭐 한다? 5월 1일 날 직권 말소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는 누가 소유자죠? 원래는 병이 소유자죠. 병이. 왜요? 을의 가등기가 무효고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으니까 이것도 무효단 말이죠. 그럼 원래는 병만 소유자인데요. 알죠? 여기서요. 직권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본등기 하니까 본등기, 가등기 이후에 있던 모든 등기는 직권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놈이요, 이 을이요, 이것을 3번요, 4번 정한테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은 어떻게 돼요?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요? 원래는 이거 말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말소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원래 소유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병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등기가 불법 말소됐죠? 원래는 말소되면 안 되는데 말소됐잖아요. 그럼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병은요, 뭐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소유자예요. 직권 말소가 돼도 여전히 소유자인데요. 이 을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정한테 처분한 거예요. 근데 정은요? 정은 여기서 을하고 병과 관계에서 정은 포함돼서 안 됐어? 지금까지 안 됐죠? 그래서 정을 말한다.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요, 이 정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런 것이요. 여기요. 여기 지금 1번 이렇게 갑이 되어 있죠? 1번 이렇게 갑이고요. 2번요. 을이요. 을이 지금 여기서 가등기라죠? 가등기라면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는 통정이에요. 통정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고 나서요. 여기요. 3번요. 3번 병이 이렇게 있는데요. 병이 4월 1일 등기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요. 왜요? 가등기가 무효니까요. 그런데 이놈이 뻔뻔하게 본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10월 1일이요. 그럼 우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본등기 시부터. 이것을 뭐란다? 물권 변동이죠.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가 되죠. 순위는 어떻게 순위는? 가등기 시로 뭐 한다? 소급하죠. 가등기 시로 소급해요. 그런데 문제를 봐봐. 이 병이죠. 병.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갑하고라고 가등기가 무효니까 병등기도 무효가 돼. 아니, 본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본등기가 무효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니까 등기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 등기를 직권 말소해버려요. 언제요? 10월 1일 날. 그럼 직권 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가 됐다는 것은 말소 등기를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죠. 왜요? 이 가등기가 무효이고 본등기도 무효인데 그러면은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지. 병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는데 말소했잖아요. 여기서 문제요. 이 병은 직권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구다? 소유자다. 소유자.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럼 빨리 이건 병이 소유자니까 의뢰 등기를 빨리 말소를 해야 되는데요. 말소를 하기 전에, 말소하기 전에 알겠죠? 을이 이것을요 4번 또 병한청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정은요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이고 통정의 표시에서 가등기니까 이 가등기에 의한 문제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래서 만약에 정이 선의인 경우는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죠? 여기 이걸 뭐라 하죠? 그 등기부 있죠? 등기부를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몇 년 전에 2011년인가 그때 한번 나오고 작년인가 한번 또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요? 통정의 표시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통정이면 가등기 무효, 본등기도 무효. 그럼 후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는데 등기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소했네? 그 말소는 잘못 말소한 거니까 부적법 말소네? 그럼 말소 회복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회복 등기 하기 전에 이 의료 것을 정한테 처분했네. 그럼 뭐다? 정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누구니까? 선의의 제3자니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몇 번의 차례죠? 5번. 자, 통정의 표시에 의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타자와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그럼 무효죠. 통정의 표시에 의한 가등기 무효, 그럼 본등기도 무효. 그 본등기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누구 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통정 표시 1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했어? 21번요? 아, 그래요?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줄고 무효.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선의의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알겠죠? 이건 봐봐요. 모르는 병이라고 딱 나왔죠? 그럼 봐봐. 우리 통정의 표시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냥 딱 주어지니까 이런 경우는 다른 지문을 많이 쓸래야 쓸 수가 없어. 알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통정한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행할 필요가 없죠. 갑은 제3자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지금 여기 와봐. 제3자는 선의의 병이잖아요. 선의의 병은 뭐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자, 3번은요.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통정했는데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선의인지 악의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4번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선의임을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된다. OX, X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5번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다. 이러면 제3자는 선의만 되죠. 과실이 있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은 불문한다. 그래서 여기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틀렸죠? 6번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봐봐, 갑과 을 사이만 봐봐. 갑과 을 사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하고 을하고 통정해서 을 앞으로 등기한 것은 무효니까 결국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든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은요. 을의 처분으로 제3자 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시간이 안 돼.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요. 갑하고 여기 을하고 통정하죠. 통정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그럼 병은 선의는 추정되고 악의는 소유자가 아니고 병이 선의이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병이 악이면 정은 누구일 때 소유자? 선의일 때 소유자. 이 병이에요.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제3자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알겠죠?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다. 선의인데 과실, 선의인데 무과실, 다 해당한다. 다. 무슨지 알겠죠? 이것저것 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봐봐. 지금 을은요, 을은 자기는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요,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아무 말 없으면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돼? 추정되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요, 이 을은 갑의 것을 팔아먹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갑은 을한테, 그러면 이제 갑은요, 갑은 을에게 뭘 한다? 너 병한테 판 돈, 대금 돌려달라. 그걸 부당이득 반환. 너는 너 꽃다이 내 걸 팔아먹었으니 횡령죄다, 불법행위다, 손해배상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을이 병한테 그걸 처분하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을은 뭐죠? 갑은 을에게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요즘 이게 이제 뭐죠?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보면 여기요, 뭐가 되냐면 7번 봐봐요. 을의 처분으로 제3자 병이 부동산을 매수하죠. 그러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소유자가 되죠. 이런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6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고요. 5번은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과실을 불문하죠. 4번은요, 갑이 병인가요? 병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갑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선의 제3자니까. 그 다음에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모르는 병이니까. 병이 뭐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요? 갑과 을은 통정했죠. 통정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자, 그 다음에 8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갑이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을과 짜고 줄고 X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병이 선이이다.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병등기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요.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하지만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둬서 특별한 규정.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설령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5번요. 병으로부터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 선의로 양수한 병 줄거요. 선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죠. 병이 갑을 사이에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아까 말했죠. 제3자가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갑의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가 무효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다. 통정의 표시는 이중 매매에서 없다. 그 다음에 11번은요. 병이 선이라면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갑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요? 누구 채권자라고 그랬죠? 갑의 채권자지 병은 갑의 채무자다. 갑의 채권자의 채무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채권자는 병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2번은요.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요.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또는 갑은 을한테요.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은요. 갑을 사이에 허위 표시에 앞선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가 제3자는 뭐예요?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죠. 우리가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는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그런데 여기는요, 기존에, 앞선 그 말은 기존에 이 말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앞선 그러면 제3자가 될 수 없다. 없다. 틀렸죠? 자, 14번은요. 갑의 채권자는 갑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의 채권자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를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15번은요.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봐봐. 을 그러면 무효죠.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병. 악의. 이 병은 제3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악이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또 써.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거꾸로 가봐. 이제 다시 15번은요. 15번은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했다. 병은 보호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의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된다. 자, 14번은요. 갑의 채권자는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허위 표시 앞선 그러면 안 돼. 기존에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어떤 사람이 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자, 그다음에 5번은요. 5번 맞나요?
여기요? 자, 12번은요, 갑은요,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병이 선의이죠? 그럼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갑의 채권자, 우리 병이 소유자니까 갑의 채권자는 강제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상이 될 수 없다. 맞고, 갑의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가 무효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대의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번,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 소유자죠? 병이 갑을 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뭐하다? 무방하다.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지만 을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는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이 선의이면은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을의 처분으로 제3자 병이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면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요, 누가 소유자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 그래서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병이 선의이다.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OX, X,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는 뭐한다? 불문한다. 자, 4번은요,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된다. OX, X,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그 다음에 병이 3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의니까.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지금 모르는 병한테 처분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 말은 병이 소유자니까 그렇죠. 1번요,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갑하고 을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정답 틀린 거 몇 번이죠? 4번, 5번, 7번, 8번? 8번, 10번, 13번. 이렇게요? 알겠죠? 이게 틀린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기 이제 나온 우리 지문들은 다 뭐냐면, 여기 나온 것들은 다 기존에 나왔던 사례 문제 있죠? 사례 문제의 것을 그대로 이제 뽑은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우리 27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요. 그 지문이에요. 여기서는 5번까지만 우리 지문이고, 나머지는요, 다른 시험 지문에서 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